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퍼블리시입니다. 오늘은 이제 펜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펜툴은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요것이 있고, 요거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요 툴, 패스 셀렉션 툴, 다이렉트 셀렉션 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쉐이프,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펜 툴로 뭘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모양을 만들 수 있는데 좀 깔끔한 모양을 만들 수 있죠.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건 여기는 브러쉬로 그릴 수 있죠. 그러니까 펜 툴의 역할은 사실 윤곽선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제품에 좀, 그 필요한 모양을 좀 더 깔끔하고 깨끗하게 선택해서 또 다른 곳에다가 이제 다른 이제 창에다가 또 다른 제품에다가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이제 펜트리 그런 좀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발전되다 보니까 이제 모양을 만드는 쉐이프가 되는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패스를 잘 사용하면 좀 더 깔끔하고 그런 어떤 모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펜 툴.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펜 툴, 그 다음에 요 위에 옵션에서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쉐이프, 패스라고 되어져 있죠. 자, 펜 툴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쉐이프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는 쉐이프는 어떤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내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그냥 대충 다면체를 만들었는데요. 뭐, 요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색상은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색상을 사용자가 좀 더 만들어 사용할 수 있고요. RGB에서는 이런 색상, CMYK는 이런 색상 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 사용할 수 있고요. 요 클릭하게 되면 자,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색상을 선택할 수 있죠. 만들어서.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선이에요. 선도 마찬가지 역할을 하죠. 뭐 빨간색을 할까요? 네. 자, 그럼 여기 테두리가 이렇게 보이겠죠? 테두리. 그 다음에 이 테두리는 여기서 5픽셀, 그러면 이제 5픽셀은 두꺼워지는 역할이죠. 일반적으로 어떤 모양을 만들 때, 또는 쉐이프 모양을 만들 때는 둘 중에 하나만 놓고 만듭니다. 두 개가 다 선택되어져 있으면, 좀 아무래도 혼란스러운 좀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필이든 스트로크는 하나만 가지고 저희가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이거는 선의 종류예요. 이렇게 점선. 그리고 혹시나 일러스트레이터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 얼라인, 캡, 코너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얼라인은 정렬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그냥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보고. 자, 화면을 확인해 보시면은 여기에 패스가 있고요. 패스를 중심으로 해서 바깥쪽과 안쪽이 이렇게 모양이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거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떻게 되죠? 예, 안으로 들어갔네요. 패스를 중심으로. 예를 들면 패스를 중심 바깥으로요. 기본적인 것은 요거예요. 기본적인 것은 요겁니다. 자, 캡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예, 시작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에, 그, 모양이, 이렇게, 그, 앵커를 중심으로 해서, 직각으로 만들어지느냐, 아니면, 홀을 만들어주느냐, 아니면, 이와 같이 바깥으로 직각을 만들어주느냐, 뭐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요거와 요거는 지금 여기서 잘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양이 좀 바뀌는 거죠. 잘 보시면 이렇게. 자, 기본적인 것은 요거로 이렇게 놓고 하겠습니다. 코너는 여기 이렇게 각이 진 부분을 얘기하겠죠. 여기는 지금 잘 안 보이네요. 한번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전 얘를 실선으로 바꿀 거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코너로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그리고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좀 약간 동그랗게 이제 보인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눈에 잘 안 띄네요. 직각, 둥글게, 그 다음에 이제 사선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요거 첫 번째 게 들어가고요. 모어 옵션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뭐 센터 뭐 있고요. 그다음에 데스티 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얘를 이렇게 점선을 하나 만들 거고요. 여기다가 그러면 데시드의 이건 길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갭은 이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격.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몇 개가 있죠? 데시가 세 개가 있네요. 데시의 길이를 이렇게 우리가 지정할 수 있죠. 두 번째 데시를 만들 수 있고요. 간격을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는 4의 길이, 하나는 이제 2의 길이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또 만들 수도 있죠. 네. 이렇게 우리가, 그 점선의 길이의 모양들을 좀 데스의 모양을 또는 개수를 3개 정도로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좀 캔슬을 할게요. 네. 자, 그 다음에 뭐 너비와 폭인데 직접 이렇게 지정하셔도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예, 요게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뉴 레이어는 지금 보시면 제가 요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를 만들었더니 이렇게 두 개의 레이어가 발생을 합니다. 자, 하나의 레이어에서 우리가 어떤 모양들을 만들어야 될 경우도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적절하게 잘 써야 되거든요. 이제 한번 저희가 지우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이제 스트로크는 저는 이제 투명 이렇게 놓고 하길 거고요. 여기 필은 색상은 뭐 어떤 걸로 할까요? 어, 네, 뭐 빨간색 아무거나 할게요. 자, 이렇게 선택했고요. 자, 어떻게 할까요? 네, 자, 그다음 한번 이렇게 그냥 그려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걸 우리가 앵커라는 말로 용어로 씁니다. 앵커, 요 앵커. 그러니까 어떤 선분을 만들어 주는데 패스를 만들어 주는데 이 패스를 만들어 줄 때에 각각 포인트, 이런 포인트를 우리가 앵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앵커가 내가 눌러서 하나 앵커를 만들고 그 다음 앵커를 누르면 앵커와 앵커끼리의 선을 만듭니다. 또 하나 앵커를 누르면 또 선을 만들어주는데, 패스를 만들어주는데, 시작했었던 부분의 앵커와 그다음에 끝났었던 부분의 앵커를 강제로 이렇게 연결해서 면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컨트롤 Z 눌렀거든요. 요 앵커와 요 앵커의 선분만 만들어졌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죠. 그죠? 이제 면이 되려면 이렇게가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그리고 끝날 때는 꼭 시작한 앵커에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끝납니다. 예. 그리고 포인트가 좀 달라지죠. 그냥 펜툴인데 시작한 지점, 즉 끝나는 지점이 되면 거기는 다시 펜툴 옆에 동그란 모습이 하나 보이죠. 그때 클릭하면 하나가 이제 마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혀 있다고 얘기를 하죠. 이제 막혀 있다. 아까 이 상태는 어, 뚫려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오픈 패스라고 얘기하고요. 내가 끝나는 지점에 가서 누르면 여기는 막혀 있다고 해서 클로즈 패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양을 만들 때는 클로즈 패스를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또 누르고 곡선을 만들 때는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요 앵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좌우로 또는 위아래로 이렇게 이제 뭔가 핸들이라고 하는 이런 게 만들어지거든요.
핸들. 그러니까 요 핸들이 곡선을 만들어주는 어떤 방법이에요. 또 방향도 바꿔줄 수 있고요. 지금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핸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런 걸 우리가 핸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얘를 이렇게 누르면 요 핸들에 진행하는 핸들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오른쪽에서부터 왼쪽,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가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쪽에 시작하는 진행하는 쪽의 핸들을 우리가 진행 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행 핸들을 영향을 받아요. 그 다음 것은 진행 핸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여기는 핸들이 없죠. 그러니까 이 핸들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다 얘를 이렇게 눌렀을 때 뭐가 되면 직선이 만들어지는데, 자, 다시 이렇게 놓고요. 자, 누르고, 제가 어쨌든 이렇게 핸들을 만들면 눌렀을 때 요 진행하는 요 핸들의 영향을 받아서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제가 또 여기를 곡선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놔두면 안 되고요. 또 직선을 만들고 싶다고 해도 놔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어떤 모양들의 그 색상들이 또는 어떤 것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클로즈를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이제 용어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계속 새로운 쉐이프가 만들어지네요. 네, 지우겠습니다. 자, 또 만들어 볼게요. 이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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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모양을 만들다 보면 이런 모양들을 조금은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때는 어떤 걸 이용하냐면 여기에 있는 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앵커를 이렇게 드래그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선택되어 있는 앵커와 선택되어 있지 않는 앵커의 차이를 볼 수 있겠죠. 자, 선택되어 있지 않는 앵커는 이렇게 하얗게 보이고요. 선택되어 있는 앵커는 이렇게 파랗게 좀 보입니다. 선택되어 있지 않은 요거를 제가 선택할 것이고, 그리고 눌러서 이렇게를 움직일 수 있죠. 자, 또는 요 하나의 앵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포함되어 있는 요 영역 안에 내가 드래그한 영역 안에 포함된 앵커들은 다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얘를 움직이면 같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선택하고 제가 얘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자, 얘도 이렇게 선택하고 제가 얘를 요때는 앵커와 앵 선택되어 있으니까 요 선부를 갖고 이렇게 움직여도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제가 좀 대충 그냥 모양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패스 셀렉션 툴은 뭐냐면 우리가 요렇게 아까처럼 드래그에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여긴 다 선택되어 있는 게 보이죠? 이 패스 셀렉션 툴은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이걸 오브젝트 전체를 다 선택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만 선택해도 그래서 제가 얘를 움직이면 전체가 다 이렇게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어떤 오브젝트에서 부분적으로 선택할 때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 그다음에 그 오브젝트 전체를 선택할 때는 패스 셀렉션 툴,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면 됩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를 공부하다 보면 또 가르치다 보면 이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게 더 편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갔다 하는 게 사실 귀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때로는 이렇게 했다가 때때로는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넓게 잡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또 어떤 그 오브젝트가 선택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부분에 어떤 앵커가 선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나의 오브젝트다. 그러면 패스 셀렉션 툴,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한 오브젝트의 부분적인 부분을 우리가 선택하겠다. 그러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제가 모양을 좀 바꿔볼게요. 직각으로 되어 있죠. 직각. 그죠? 그래서 직각으로 되어져 있는 것.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해보면, 자, 눌러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제 직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뭐가, 핸들이 생기면서 호가 만들어지죠. 자, 여기도 제가 누르고, 이렇게, 자, 누르고, 이렇게, 자, 누르고,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뭐예요? 컨버트라고 돼 있어요. 어떤 앵커 포인트를 가지고 앵커 포인트를 변경시켜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죠. 직각이 있고, 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각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호로 만들 수도 있고요. 호로 되어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직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원을 하나 이렇게, 이건 쉐이프 모양이거든요.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이용할 거냐면요. 여기에는 얘 컨버트 포인트를 눌러서 이 앵커를 클릭하면 어떻게 됩니까? 직각이 되죠. 여기도 이렇게 누르면 직각이 되고요. 그죠? 물방울 같은 거를 만들려고 할 때, 물론 물방울은 여기 쉐이프 모양의 커스텀 쉐이프에 사용자에게 이제 그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한 모양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 뭐 많아요. 예. 다 이렇게 이제 할 수는 없지만, 누르면, 뭐, 이게 나무도 있고, 이렇게 뭐, 이제, 다양한 나무의 모양도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말고, 여기에 올 레거시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눌러보면요. 네. 이런 식의 어떤 모양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모양들에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다 쓸 수도 있지만, 어떤 뭐, 변형 우리가 좀 작업할 때, 간단한 것들 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변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물방울 하나 만든다 그랬을 때는 그냥 여기에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얘를 밑으로 이렇게 내리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좀 안으로 선택해서 집어넣고, 얘도 집어넣고, 이렇게. 또는 이 상태에서도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패스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하고요. 컨트롤 T를 하면 프리 패스 형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모양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걸 끊어야 되겠네, 그죠? 끊고 하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요거에 대한 설명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진행해 왔는데, 컨버터 포인트가 뭔지, 컨버터 포인트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만들 때 직각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을 곡선화시키고 또 곡선화 되어져 있는 부분을 직각화시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첫 번째 펜 툴. 자, 첫 번째 펜 툴. 자, 요거는 이제 그리는 거죠. 그죠? 예, 이 펜 툴을 선택하고 나면 요 위에 쉐이프인지 패스인지를 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패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쉐이프 모양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곡선이래. 윤곽선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윤곽선을 만드는 거예요. 얘는 채워지지 않죠. 실제로 얘는 허상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떤 역할이 되려면, 자, 패스라는 패널에 가서, 워크 패스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 네. 요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요 패스는 윤곽선 패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윤곽선 어떤 모양 이따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제품들을 가지고 실습을 해볼 텐데 어쨌든 여기는 요 패스는 어떤 모양의 윤곽선을 만들어서 얘를 가져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패스의 기본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영역은 우리가 취소할게요. 컨트롤 D로. 그리고 여기 워크 패스도 선택하고 여기 델리트 누르시면 지워집니다.
이렇게. 자, 얘도 다시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프리폼인가요? 네, 프리폼 펜 툴. 얘는 내가 누르고, 이렇게, 클릭 안 되네요. 그죠? 예, 요거는 지금 그 펜 툴 끝에, 펜촉 끝에, 예, 요 호가, 이렇게 물결 무늬처럼 보이죠? 예, 요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를 드래그 하면서 자유롭게 패스를 만들어 주는 것을 우리가 바로 프리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물론 지금 여기 패스가 선택되어 있으니까 내가 쉐이프로 바꾸면 다시 이제 쉐이프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얘가 좀 어떤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마우스로 사용할 때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마우스를 가지고 할 때 좀 많이 불편하다. 하지만 좀 자유롭게 패스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자,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예를 볼게요. 커베이처라고 하는 요 펜 툴은, 자, 일단은 요걸 한번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를 지우고, 자, 얘도 얘를 지우고, 한번 또, 전부 다 델리트 눌렀습니다. 자, 이 경우는, 자, 여기 클릭할까? 클릭, 그 다음에 클릭, 직선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제가 누르면 거기에 따라서 뭐가 되냐면 곡선이 됩니다. 또 누르면 곡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곡선으로 계속 이어지는 어떤 모양을 만들 때는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근데 여기도 완만한 곡선이 되네요. 그죠? 자, 이렇게. 자, 컨트롤 Z 하고요. 다시 여기 눌러볼까요? 자, 컨트롤 Z 하고요. 이런 것도 잘 좀 활용을 하시면, 여기 좀 안 보이죠? 뭐 이따가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그런 것을 가지고 곡선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 곡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직선화, 꺾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이용할 때는 이게 좀 편합니다. 뭐 직선을 이용할 때는 곡선화 하다가 직선 쓸 때는 어떻게 써요? 라고 점점 불편하던데. 어쨌든 이때 Alt를 누르고 여기를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Alt를 누르고 계속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 경우는 직선이 되거든요. 그리고 손을 떼면 다시 곡선이 되는 거고요. 곡선이 되는 거고요. 근데 요게 컨트롤이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써보시고 반복해서 하신 분들은 좀, 그래도 잘 다룰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이전의 상황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 분들, 다시 말해서 이 펜툴 하나 가지고 곡선을 만들고 또는 직선화시키고 이런 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요걸 좀 쓰기가 좀 번거롭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요것들은 특징을 잘 잡아서 사용하시면 상당히 유용한 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네, 그거 일단 요거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그거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잘 안 되면 뭐 굳이 꼭 이걸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곡선할 때도. 자, 또 얘를 지울게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 한번 우리가 해본다면, 그죠? 자, 펜 툴을 가지고 일단, 이건 좀 나중에 할게요. 다른 거라 갖고 한번 다른 모양을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 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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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었죠? 이 부분을 제가 여기다 이렇게 움직였고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걸 좀 추가해서 이렇게 별 모양처럼 만들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저희가
여기에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별 모양을 좀 만들고 싶다.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되죠? 앵커가 있어야 어떤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앵커는 우리가 여기에서 얘를 가지고 이렇게 눌러 선택해서 얘를 움직이는 거. 그죠? 그럼 여기에 중간에 여기에다가 얘를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끔 뭔가 움직이려면 요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앵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앵커를 만드는 것. 요 펜 툴에서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렇게 add anchor point tool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앵커를 추가하고 싶을 때는 요 패스 선에다가 클릭하고 여기에 direct selection 툴로 얘를 이렇게 누르고 곡선이 지금 곡화되어져 있네요. 일단은 여기다 이렇게 제가 클릭하고 또 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얘를 눌러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자, 누르고 클릭하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자, 모양은 좀 안 이쁩니다만,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컨버트 포인트로, 여기를 이렇게 자, 앵커를 누르면, 이렇게가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뭐, 이쁜 모양을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만들다 보면 이뻐집니다. 그 수정을 하다 보면 이뻐져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게까지 다 하지 않았으니까요. 조정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죠? 삐뚤어져 있는 부분도 좀 바로 세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를 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제 펜 툴에서 저희가 델리트 앵커 포인트예요. 네. 필요 없는 포인트 생겼다면, 우리가 어떤 거 하다 보면은, 이 부분이 필요 없는데, 이 부분 때문에 뭔가 자꾸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뭔가 더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럴 경우에 불필요한 앵커를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거와 달라요. 이렇게 선택해서 델리트. 얘는 완전히 제거한 거고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오픈 패스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패스가 없기 때문에 어떤 조정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로 클로즈 패스, 닫힌 패스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그때 여기는 델리트 앵커를 해서 남아있는 앵커와 앵커를 서로 연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우리가 설명드리는 부분에 대한 거예요. 델리트 앵커 포인트 툴. 자, 그러면 요거 그냥 쭉 해볼까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뭐 동그란 걸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 그죠? 모양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는 요 펜 툴로 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제가 여기다 뭔가 그린다면, 그죠? 새로운 쉐이프가 만들어지죠. 레이어가 여기에, 이쪽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여기에다가 요 쉐이프 1에다 만들고 싶어요. 이때 여기에서 먼저 컴바인 쉐이프를 선택을 하시고요. 컴바인에 있는 여기 의미는 뭐냐면 합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동그란 건데 잘못 만들었네. 어쨌든 여기 뭐 쉐이프에 그죠? 자, 다시 컨트롤 Z 이렇게 자 클릭 그다음에 누르고 이렇게 또 누르고 이렇게 또 누르고 이렇게 자 누르고 이렇게 자 여기 썼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자 여기는 얘를 가지고 패스 셀렉션 툴로 바깥에 눌러보고 보면 하나의 모양처럼 됐죠. 자, 다시 얘를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빼는 모양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빼는 모양. 자 여기 얘를 동그란 모양을 빼려고 하거든요. 동그란 모양. 자 그러면은 자, 얘를 이렇게 눌러서 빼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죠.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금 요 모양이 이것보다 위에 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것의 의미는
자, 이걸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얘를 클릭하고, 자, 여기에서 얘. 자,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요. 이게 이제 쉐이프의 위치를 이동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send shape backward는 그 그려진, 지금 요거를 먼저 그리고 우리가 요걸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하게 되면은 요건 더 이상 뒤로 갈 데가 없죠. 그죠? 네. 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경우는 이제 프론트라는 말을, 포워드라는 말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요걸로 자, 내가 얘를 먼저 그리고 얘를 나중에 그렸으니까 내가 포워드를 하면 요 패스보다 요 오브젝트 얘가 앞으로 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별 차이가 없죠. 그죠? 예. 근데 이게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다시 제가 여기다가 자,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빼기가 이제 요게 돼버리죠. 아까는 저 컨트롤 Z 했어요. 자, 이걸 뒤로 보낼게요. 자, 그리고 제가 다시 여기서 얘를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그럼 우리가 잘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얘를 이렇게 컴바인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빼야 할 것도 그냥 컴바인해서 작업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요거 말고요. 요걸 한번 써볼까요? 자, 얘를. 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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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예. 훨씬 더 아까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뭐가 돼요? 원이 잘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얘를 뭘로 이렇게 빼개를 합니다. 그럼 잘 빠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미리 얘를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할 때는 어찌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컴바인을 해놓고 그 다음에 컴바인해서 그린 후에 그 다음에 뭐 서브 트랙이든 요거든 뭘 해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음. 자, 요 상태는 아니죠. 그죠? 예, 요 상태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다시 얘를 뭘로?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컴바인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또 뭐를 할까요? 얘를 가지고 여기 교차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클릭, 클릭, 클릭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교차란 새로운 레이어가 만들어졌네. 다시 지울게요. 이거는 원하는 게 아니니까. 또 다른 방법도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흔히들 많이들 이제 요 하나의 레이어 쉐이프에서 다른 거 선택하지 않고 요 안에서만 자꾸 뭐 하려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거기에 맞추려고 합니다. 자, 얘는 지금 뭐가 되죠? 이렇게 만들 거고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어떤 모양을 그린다고 했습니다. 뭐 어떤 모양이나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죠? 교차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두 개의 교차라는 의미가 있는데 얘는 교차된 부분은 남기고 교차되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제거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요겁니다. 요거. 자, 컨트롤 Z 눌러놓고요. 그럼 다시 여기에서 뭘로? 얘는 교차된 부분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하실 때 하다가 얘를 교차할 건지 아니면 뺄 건지 이런 판단을 하실 때 만들 때는 만들 때는 컴바인으로 만드시고 컴바인으로 만드시고 그 컴바인을 만든 유혹을 가지고 내가 뺄 건지 어쩔 건지를 여기다 선택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조금 뭐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면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그냥 대충 제가 물론 여기 쉐이프 가지고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계속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그리는 연습이 호를 자꾸 그려보고 모양이 이상해도 계속 그려서 한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그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또 새로운 CF가 만들어지죠. 왜냐면 여기 첫 번째 게 new layer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먼저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패스에 가셔서 보시면 쉐이프 이 쉐이프 패스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요거는 바깥에 눌렀다가
다시 클릭하면 앵커가 없이 패스 윤곽선만 보여요. 그럴 때 내가 얘를 이렇게 선택하고 선택이 안 돼 있고 윤곽선만 보이니까요. 그렇게 해놓고 내가 얘를 모양을 이렇게 그리면 빠집니다. 자, 이때도 요 패스의 바깥을 눌렀다가 모양을 보고 다시 클릭하고 그리고 요걸 클릭하고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어떤 모양을 그려내면 요걸로 그릴까요? 요걸로 뭘로 제가 여기를 교차되는 걸로 이렇게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를 뭐 어떤 그 컴바인을 해놓고 나중에 선택해서 뭐 그 변환을 시켜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패스해서 내가 눌렀다가 다시 눌러서 그래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먼저 써도 상관은 없어요. 만드는 모양은 다 같은 모양이니까요. 그죠? 하나에서 만들어지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근데 요거는 뭐냐 이거죠. 정렬이에요. 패스의 정렬. 자, 이것은 레이어 정렬이 아니고요. 패스의 정렬이에요. 어, 이렇게 제가 두 개의 요 쉐이프를 눌렀고요. 얘를 눌러서 비활성 되어져 있죠. 그죠? 네. 요거는 우리가 레이어의 정렬인 상태인 여기에서 이동 툴에서 우리가 얘를 뭐 이렇게 한다거나 또는 뭐 이렇게 한다거나 할 수 있죠. 정렬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얘는 뭐냐 이거죠. 자, 여기서 내가 얘를 클릭하고요. 자, 여기선 지우면 또 안 되겠죠. 왜냐면 또 다른 걸 해봐야 되니까. 자, 여기에서 새로운 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여기에서 어떤 거 쓸까요? 자, 컴바인을 하고 그 다음에 쓸까요? 자, 저 지금 이걸 쓸게요. 자, 클릭, 자, 클릭, 자, 클릭, 자, 클릭, 자, 클릭.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하나 더 만들까? 사각형으로 하나 만들까요? 사각형.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컴바인을 놓고, 이렇게 됐죠? 자, 이때 요거를 이용하려면, 요렇게 한 레이어에서 패스 오브젝트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를 쓰는 거예요. 선택을 하고요. 자, 이때는 요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 왼쪽 가운데 정렬도 있죠. 그렇죠? 네. 요거를 왼쪽 정렬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오른쪽 정렬되는 거고요. 가운데 정렬되는 거고요. 이건 가로이죠. 얘는 위. 그 다음에 컨트롤 Z. 얘는 아래. 컨트롤 Z. 얘는 이렇게. 그죠? 네, 가운데. 요는 간격을 정렬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격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건 이렇게 간격. 위아래 간격이 없으니까요. 이런 간격 정렬을 해주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캔버스를 대상화할 수 있느냐, 아니면 선택한 것만 대상화할 수 있느냐,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캔버스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럼 얘를 눌러볼까요? 자, 그럼 캔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가로의 가운데를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오브젝트, 쉐이프 한 레이어에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정렬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다 보면 여차에서 여기에 있는 얘의 레이어를 못 보고 이렇게 여러 개의 그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레이어에다 다 만들고 싶었는데, 이거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만들다 보니, 여러 개의 레이어가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레이어를 합쳐서 하나의 쉐이프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그때는,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Shift 눌러 선택하든 선택을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우클릭 해가지고 보시면 머지 쉐이프가 있어요. 얘를 누르면 쉐이프가 하나로 만들어지죠. 그죠? 네. 그렇게 놓고 이제 우리가 또 뭐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을 수 있냐면, 자, 저는 여기다가 좀 빨간색을 주고 싶어요. 빨간색, 파란색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선택하고 얘를 파란색을 만들어서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요. 다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제 얘를 합치면, 어, 얘는 빨간색, 얘는 파란색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자, 다시 선택하고 우클릭해서 머지 쉐이프를 하면 다 통일된 한 색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렇게. 자, 그럼 저는 여기 이렇게 한번 요걸 먼저 눌러볼게요. 자, Shift 눌러서 이렇게 뭐에 설명 또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컨트롤 Z 했습니다. 얘를 이렇게 아래로 내릴 거고요. 선택을 해볼게요. 자, 결국 뭐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색상이 바뀌는데, 어떤 때는 이제 빨간색으로, 어떤 때는 파란색으로 바뀌더라. 그럼 언제 그렇게 색상을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좀 빠르게 할 거냐, 그거죠. 그럼 요거의 위치가 앞에 있는 색상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클릭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게 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패스로, 펜 툴로 이 모양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거나 또는 그 윤곽선을 만들어서 다른 데로 옮겨보는 그런 역할을 좀 해볼게요. 얘를 지우고, 자, 자, 칵테일 잔을 저희가 이제 쉐이프로 한번 만들어 보고 또 저장도 해보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칵테일 요 잔을 저희가 쉐이프로 만들어서 저장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 칵테일 잔을 윤곽선을 만들어서 옆에다가 이렇게 복사 붙여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쉐이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펜 툴, 여기 쉐이프, 필은 뭐 빨간 걸 할까요? 아니면 파란색을 할까요? 파란색을 할게요. 네, 클릭하고, 자, 확대를 좀 했습니다. 자, 요 경우는 저는 이걸 쓰진 않을 겁니다. 요거는 곡선이 많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 이제 쓰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안 쓰고요. 여기 펜 툴을 가지고 한번 전체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먼저 여기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저는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진행하는 핸들은 왼쪽에 생기겠죠. 물론 가다가 이제 오른쪽에 생길 수도 있겠지만 진행되는 방향 쪽에 핸들이 생깁니다. 자, 여긴 직선이니까 그냥 클릭하고요. 자, 여기도 그냥 클릭할게요. 그리고 여기도 클릭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제가 얘를 누르고 여기까지 누를까요? 자, 얘를 클릭하고요. 약간 당길게요. 곡선의 모양이 있어서 약간 당기고요. 여기도 누르고 살짝 이렇게 당기겠습니다. 요령은 뭐냐면 여기 진행되는 방향의 핸들이 기준이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경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예, 방법입니다. 요령이라면. 자, 누르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누르고 이렇게. 자, 그런데 하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여기 이제 파란색이 요 이미지를 덮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에 가서 보시면 여기 막, 안 보이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레이어에서 필을 살짝 낮춘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이미지가 보이겠죠? 예, 그렇게 해놓고 작업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라면 요령입니다. 자, 또 누르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누르고, 이렇게. 자, 이때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뭐 벗어난다 그래도 너무 많이 벗어나지 않게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좀 벗어났다 싶으면 컨트롤 키 눌러서 이 핸들을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맞춰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을 거예요. 컨트롤 손 떼고, 자, 이렇게. 여기도 눌러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쭉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때 얘를 우리가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인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안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만든다면, 요 핸들이 있으니까 그냥 대충 모양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지금 보시면은 요 핸들이 요 경계에 들어가지 않았죠. 그죠? 그때 다시 컨트롤 키, 아니, 알트를 누르고 이번에는, 이렇게 컨버트 포인트 툴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얘 방향을 아예 바꿔서 맞춥니다. 그리고 여기 클릭, 또 여기도 클릭, 자, 여기도 클릭, 자, 여기도 클릭, 여기도 클릭, 자, 여기도 클릭.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Alt 눌러서, 여기도 좀 마찬가지죠? Alt 눌러서 방향을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클릭하고 또 드래그.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Alt 누르고 방향을 바꾸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가서 다시 여기 이렇게 또 진행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는 크게 이제 만들어지니까, 경계만 잘 따라가시면, 핸들이 경계만 잘 따라가시면 모양을 만드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얘를 조금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자, 물론 이제 이렇게 놓고 좀 다듬을 수 있죠. 예, 다른 셀렉션 턴 눌러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다듬어서 사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좀 움직여 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요. 얘를 이제 휠을 이렇게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요 쉐이프 만든 요 모양을 우리가 등록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나중에 또 써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자, 클릭. 자, 여기를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에디트에 가시면 여기에 Define Custom Shape라고 나와 있죠? 이걸 눌러서 여기다 우리가 얘를 칵테일 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를 어, 만들어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모양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여기에 커스텀 쉐이프 툴 가서 보시면요. 여기에 맨 하단에 이렇게 만들어 지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자, 얘를 우리가 보시면은 네,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다 맨 끝에 넣어 놓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또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요거를 영역을 만들어서 다시 여기다 갖다 놓을 겁니다. 그때는, 자, 펜 툴에서, 물론, 아까 쉐이프에서 이 쉐이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영역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윤곽선이라고 하는 게 뭔지 또 공부도 하면서 해야 되니까, 얘를 제가 지우고 새롭게 만들게요. 자, 펜 툴, 그 다음에 여기는 패스, 이렇게 놓고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만드는 방법은 같아요. 대신에 이제 요 패스에서는 그냥 컴바인으로 놓고 작업해 주시는데 일반적으로는 컴바인을 놓으면 무조건 합쳐지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펜 툴을 할 때 패스가 됐든 쉐이프가 됐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에 있는 얘를 서로 교차되는 부분을 빼는 요거를 선택하고서 하시는 게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좀 편합니다. 나중에 한번 설명 더 드리겠지만, 자, 그럼 여기에서 얘를 클릭, 자, 클릭,
클릭, 클릭. 자, 확대를 좀 할게요. 자, 이러니까 뭐가 됩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좀 쉐이프, 뭐 어떤 색상이 칠해지진 않죠. 패스는 윤곽선이라고 해요. 윤곽선만 보이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 마무리가 됐네요. 자,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우리가 일로 가져가야 되는데, 윤곽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요 패스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예, 거기에 패스에 있는 요 안에 이미지를 가져가는 거죠. 자, 이때는 패스에 가셔서 패스를 만들었으면 워크 패스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이름을 정해주세요. 안 그러면 또 다른 또 패스를 만들어서 써야 될 때는 워크 패스라는 상태에서는 그 워크 패스가 사라지니까 기존의 패스가 사라져버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자, 요거는 뭐냐면 채우는 거예요. 여기에 요 패스의 모양대로 채운다. 자, 이때 제가 얘를 누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채워지게 되거든요. 이건 GF와는 달라요. 레이어 가서 보시면 여기 모양, 백그라운드 이미지 자체에다가 아예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만약에 해야 될 때는 이제 컨트롤 Z 눌렀습니다.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기에서 얘를 누르면 채워지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그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테두리는 자, 제가 Alt 누르고 이걸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툴이 있어요. 이런 툴을 기준으로, 이 툴을 기반으로 해서 테두리를 만들어준다는 뜻이거든요. 자, 제가 여기서 얘를 한번 브러쉬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뭐, 요런 거 하나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아마 이렇게 반짝임, 뭐, 빛 있을 텐데요. 뭐, 아무 선택을 할게요. 자, 요걸로. 그리고 크기도 제가 적당히 좀 줄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일반적인 선은, 어,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Alt 눌러서 얘를 클릭하고요. 자, 펜슬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OK. 누르면요. 이렇게 얘가 만들어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자, 근데 제가 지금 현재 뭘 했냐면 여기서 얘를 눌러서 브러쉬를 바꿀 거란 말이에요. 브러쉬로. 자,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OK 누르면 이렇게 이거 만들어지죠? 요거는 이 브러쉬에서 얘를 가지고 브러쉬 네, 여기에서 스페이싱 적당히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에 쉐이프 다이나믹 사이즈 이렇게 좀 만들어 보고요. 예, 미니멈 스케팅 살짝 분산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음, 조금 더 해볼까요? 여기 눌러서 얘를 조금 더 작게 스페이스는 조금 더 넓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자, Alt 눌러서 제가 얘를 다시 눌러가지고 브러쉬로 선택한 걸 해보시고 OK. 얘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네. 물론 여기가 좀 신경 쓰이네요. 하얀색을 줄까요? 하얀색, 그 다음에 Alt 누르고 선택하고 Alt 누르고 여기 눌러서 얘를 브러쉬 만들어 보시고 적용됐으면 다시 레이어에 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아웃글로우를 살짝 또 이렇게 주시면 뭐 반짝이는 느낌을 좀 줄 수 있겠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또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지울게요.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는 이 부분을 한 거잖아요. 예, 여기 채우고, 그 다음에, 그 선을 만들고, 요거가 이제 영역을 만드는 거예요. 자, Alt 누르고 제가 얘를 클릭할게요. 영역에 이제 페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페더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얘를 그냥 이렇게 바깥에 넣었다가, 자, 얘를 이렇게 원으로 만들고 페더의 값이 여기에 0이 아니라 조금 더 조정한다면 modify의 페더를 가지고 여기다 내가 얘를 어, 10 그다음에 컨트롤 C를 해서 컨트롤 V로 붙여볼게요. 그리고 내가 얘를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주변이 이런 식으로 뭔가 흐릿하고 경계가 흐릿하게 이제 보이는 역할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주려고 할 때는 이 페더를 얼마를 줘야 하느냐, 이거가 이제 또 하나의 핵심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알튼으로 클릭하면 옵션이 나왔어요. 여기 페더는 아주 깔끔하게 느낌을 줄 때는 0을 주시면 되는 거고요. 주변에 있는 이미지와 살짝 자연스럽게 좀 겹치는, 오버랩되는 형식을 준다 그러면 해상도에 다르지만, 일반적인 웹에서는 한 1 정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해상도가 높은 경우는 한 2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집이나 이런 거, 인쇄 매체에 관련된 것은 한 2 정도를 좀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웹 할 때는 1 정도를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상도가 다르니까요. 2를 줄 수도 있고 3을 줄 수도 있어요. 그건상 다르지만 그냥 깔끔한 느낌을 줄 때는 0을 넣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컨트롤 J를 하면 이렇게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 얘를 옮겨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죠? 그냥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게 있냐면, 여기는 얘 있잖아요. 여기 오브젝트 셀렉션 툴이 있잖아요. 이걸로 하면 더 빠르고, 좀 편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얘를 이렇게 선택하면 선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Shift 누르고, 또는 여기는 요 애들을 누르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나머지 정리를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 정리가 돼야 되는데, 뭐 이런 정리는 뭐 이걸로 하시든 해서 add 셀렉션을 놓고, 여기, 요거는 이걸로 하는 게 나을까? 그냥 할까요? 이렇게, 뭐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죠.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그렇게 놓고, 컨트롤 J 눌러서 제가 레이어를 이렇게 당겼습니다. 자, 이 부분하고요. 아까 우리가 했었던 거, 이 부분하고 비교를 해보면, 자, 해보면요. 어떤 게 더 좀 깔끔하게 보이나요? 좀 빠른 부분은 얘가 좀 빨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은 잘 판단해 보시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얘가 훨씬 더 좀 부드럽게, 아니, 깔끔하게, 경기가 좀 깔끔하게 가져올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이거 갖고도, 나는 조금 잘 모르겠어. 왜 이걸 쓰는지 모르겠어. 그럼 한번 더 해보자고요. 자, 얘는 우리가 지울게요. 자, 요거, 여기 토마토가 하나 있습니다. 자, 토마토를 어떤 걸 하나 가져오려고 합니다. 어떤 걸 가져올까요? 요걸 가져온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가지고, 뭐, 요거 할까요? 네, 라sso 툴. 요거를 이렇게, 뭐, 여기에 있는 요 부분만 선택이 되겠죠. 다른 부분 선택이 안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선택되어졌으면 얘를 이제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컨트롤 C 해서 일로 가져가 볼게요. 컨트롤 V. 자, 그랬더니 이런 부분이 뭐가 됩니까? 아, 여기가 좀 이렇게 좀 지저분해지네요. 그죠? 네. 그럼 또 다듬어야겠죠? 그죠? 또 다듬지 않고 가져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지만, 자, 컨트롤 T 눌러서 그래도 조금 이렇게 클릭하고 얘를 이렇게 줄여서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뭐랄까, 펜툴 윤곽선을 갖고 한번 써볼게요. 자, 해놓고 여기 클릭. 자, 좀 확대를 해볼게요. 누르고, 자, 이렇게 경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자, 여기 만약에 좀 하기 어려우시면 너무 멀찌감치 하지 마시고, 둘 다 너무 좁게 하지 마시고, 좁게 썼을 때 이게 겹치면 안 돼요. 즉, 이 핸들, 반대쪽 핸들과 아까 진행했던 핸들이 서로 교차되거나, 서로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니까요. 예. 너무 좁게 하지 마시고, 이 핸들보다는, 좀 멀찌감치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돼요. 간격이. 누르고요. 이렇게 누르고요. 자, 이게, 사실은 좀 시간이 걸리는 듯 하지만, 어, 조금은 좀 깔끔하게 걔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자, 패스, 얘를 우리가 토마토라고 하나 줄 거고요. 그리고 Alt 누르고 여기 얘 눌러서 페더 값을 보고요. 오케이. 컨트롤 C를 하고요. 이쪽으로 가서 컨트롤 V, 그리고 컨트롤 T에서 똑같은 크기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키에서 다시 더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돼요? 얘는 좀 빠르고 얘는 좀 빠르지만 뭐가 됩니까? 조금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죠. 그죠? 얘는 조금 시간이 느린 듯하지만 좀 더 빨리 다듬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걸 쓰느냐는 여러분들 판단하시는데 이런 어떤 제품을 좀 깔끔하게 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어, 여기에 있는 요 윤곽선, 요 펜툴을 쓰는 게 좋고요. 자연스럽게 좀 뭔가 만들려고 할 때는 아무래도 여기에 있는 요거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요거를. 자, 음, 여기를, 모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모델을. 네, 모델은, 어, 한번 가져가 볼게요. 네, 여기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 여자분 머리카락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선택을 하고 자 일단 그리고 이제 컨트롤 C를 해서 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컨트롤 V 자 그리고 확인을 해 볼게요. 이런 부분도 잘 가져가졌네요. 그죠?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 또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뭔가 지저분해 보이죠? 여기 잘 안 돼 있고요. 지저분해 보이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제 이런 이제 판단의 어떤 근거가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여기는 자연스러운데 머리카락은 그나마 뭐 특별하게 그런 부분은 없고요. 오히려 머리카락은 그렇게 가져오는 게 좋죠. 머리카락은.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깔끔해져야 되잖아요. 그럼 두 개를 다 합쳐서 이제 우리가 써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를 이렇게 딸 거예요. 어, 이렇게 기준에서 이렇게 제가 일단은 윤곽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윤곽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은 머리카락대로 제가 이렇게 이용해서 얘를 이용할 거예요. 요거를 두 개를 이제 합쳐서 우리가 쓰는 도 한번 연습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패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됐네요. 자, 얘를 제가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모델이라고 이름을 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좀 이따가 해볼게요. 이 부분이죠. 네, 요거. 그 경우는 아까 제가 여기에서, 오브젝트 셀렉션 툴, 얘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선택이 됐죠. 물론 더 다듬어야 되는데, 다듬는 거는 물론 여기에서, 셀렉트는 마스크에 다듬어 주면 되죠. 근데 여기 다듬을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약해가지고 얘를 뭐 다 살려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여기까지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 아까 만들었던 요 패스, 예, 얘를 영역을 만들어서 기존에 합치면 돼요. 기존에 어떻게 합치냐면요. 자, 얘를 자, Alt 누르고 얘를 이렇게 누르면 여기다가 뭐라고 나오냐면요. New Selection, Add Selection, Sub 트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기존에 있는 이 셀렉션에 내가 패스로 만든 셀렉션을 합칠 거거든요. 하나로. 이걸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겹칠 건지 뺄 건지 뭐 그런 것들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다는 조금은 자연스러워야 되니까 1픽셀 정도 줄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이렇게 놓고 제가 여기는 마스크를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뭐 이런 상태를 보고 나서 다시 또 다듬을 게 있으면 다듬으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얘를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거든요. 자, 저는 얘를 그냥 그대로 가져갈게요. 자, 일단은 여기를 보시면, 그죠? 예, 여기를 보셔도 되지만 여기를 보시면 얘가 좀 뭔가 좀 부드럽지 않죠? 강사님, 그러면 그거는 이제 페더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네, 페더를 그러면, 그렇죠. 페더를 좋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페더를 안 주고도 가져와 볼까요? 자, 여기서 페더를 안 주고 다시 한번 영역을 만들어서, 자, 컨트롤 Z, 자, 컨트롤 Z, 여기까지 다 얘를 클릭하고 Alt 눌러서 그래서 여기다가 0, 그 다음에 Add to Selection 하고 얘를 컨트롤 C를 할게요, 그냥. 가서 여기다 컨트롤 V. 자, 여기를 보세요. 이쪽을 이렇게 좀 보시면, 또 여기를 보시면 좀 깔끔하잖아요. 깨끗하죠. 물론 이제, 의도적으로 그냥 울퉁불퉁한 느낌을 좀 주고 싶다. 뭐, 그러면은 뭐 이런 것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주변에 아주 잘 내가 다듬고 싶은 부분이 생겨버리면,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리죠. 내가 다 했다가 다시 걔를 일일이 브러쉬 툴 가지고 쓰던가, 아니면 이제 셀렉트 마스크를 가지고 쓰던가, 그렇게 되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요.
어떤 거를 좀 더 활용해서 잘 만들 것인지 판단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때때로는 여기에 있는 예를 오브젝트 셀렉션 툴도 잘 활용하시고 지금처럼 여기는 패스를 가지고 응용해서 서로 영역을 합치거나 빼거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깔끔한 느낌을 주는 게 어쨌든 이미지 전달하는 거에서는 지저분하지 않고 깔끔하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펜 툴을 이제 활용하고 GF를 좀 활용해서 뭐 만든 걸 좀 해봤습니다. 어, 그 다음에 여기는 쉐이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쉐이프. 쉐이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원,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그 다음에 다면체. 다면체도 누르면요, 여기 이런 식으로 이쪽에 면의 값이 있어요. 면의 값. 그럼 팔면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팔면체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사각형을 가지고도 뭘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곡화된 부분이 있죠. 둥근 모서리. 자, 둥근 모서리를 만들고 얘를 이용해서 더 만들 수도 있고요. 더 적게 아예 직각처럼 만들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애초부터 우리가 만들 때, 음, 여기에 있는 값을 제가 0으로 주고, 그리고 만들면 곡화 없이 직각을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또 여기서도 조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선의 의미인데요. 선은 지금 보시면 좀 착각을 하고 수 있는데, 선이니까 스트로크 여기에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선도 하나의 면이에요. 면을 선처럼 이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얘를 색상을 제가 이렇게 좀 만들 거고요. 그러면,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자, 이렇게 만들어줄 거고. 선의 두께를 어떻게 만들어요?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10 그려놓고, 우리가 얘를 이렇게 다시 한번 하면은 되는 거죠. 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요 쉐이프를 수정하려면 여기 프로퍼티스라는 속성에 가셔가지고 속성 패널에 가셔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좀 다시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번 선택해 볼까요? 요거. 자, 여기서 레이어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선택해서 가보시면 여기에 색상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쭉 내려가니까 여기서도 뭐가 많이 바꿀 수 있네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여기 얘를 누르고 0, 0 이러면 또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아까 보여드렸던 기타 다양한 것들은요. 여기에서 커스텀 쉐이프 툴에 있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예.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기는 이제 All Legacy Default Shape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처음에 봤을 때는 아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이런 부분이 만약 없다면, 그죠? 예를 들어 없다면 어떻게 하냐면 윈도우에서 거기에서 쉬프라고 하는 걸 꺼내 놓으시고요. 자, 전 얘를 없애볼게요. 이렇게. 자, 그래 놓고 여기에 눌러서 여기 레거시 쉐프 앤드 모아 하시면요. 하나 더 생겨요. 위치는 뭐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폴더 만들어서 아까 같은 경우 여기다가 얘를 넣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유저 사용자라고 쓸까요? 네. 그리고 내가 얘를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 갖다 넣을 수 있고요. 얘를 이렇게 닫을 수 있고요. 요 안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서도 찾을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다 보니까 한번 쭉 훑어보는 것도 하나의 이제 도움이 됩니다. 이제 작품을 작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뭐 굳이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뭐 이런 고민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간단하게 그냥 어떤 모양을 할 때는 그걸 또 이용할 수 있는 나무 같은 거를 만들 때도 뭐 여기는 옛날에 이런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런 고민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나요? 배너. 뭐 이런 것들도 보면 이런 것들을 여기서 내가 어떻게 만들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물론 일러스트에서 만들어서 가져올 수도 있었지만 여기서 있는 거가 또 써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것들 한번 잘 보시면 또 쉐이프와 패스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작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